역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역사적 사실 중 일부는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과거의 이러한 불편한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아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게 됩니다. 잊혀진 비극부터 비밀스러운 음모에 이르기까지 역사에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어려운 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종종 은폐되어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까요? 이 영상에서는 교실에서는 보통 다루지 않는 가장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 20가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22. 춤추는 전염병. 1518년 스트라스부르 마을에서 현재 춤추는 전염병이라 불리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라우트로페아라는 여성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집을 나와 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춤으로 시작된 이 일은 그녀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도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기이한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춤추고 싶은 욕구는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밤낮으로 춤을 췄습니다. 춤 전염병이 악화되자 혼란스럽고 걱정이 든 마을 당국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의료 행위는 상당히 달랐고 종종 특이한 방법을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음악이 그들을 치료할 것이라 생각하고 처음에는 춤추는 사람들을 라이브 음악이 있는 특별한 건물에 수용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춤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사혈요법을 사용했지만 이 또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당국은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춤추는 사람들을 모아 도시에서 신속하게 내쫓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례적인 조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기이한 병이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기이한 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스트라스부르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14세기 프랑스, 15세기 벨기에, 심지어 19세기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병의 원인은 과학자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맥각이라는 곰팡이로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위. 클레오파트라의 진짜 혈통.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통치자 클레오파트라 7세는 역사에서 종종 아름다운 이집트 여왕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집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한 명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후손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가 사망한 후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이전 통치자들과 달리 그녀는 이집트 문화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가문에서 처음으로 어려운 이집트어를 배운 통치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리스 배경과 현지 이집트 전통을 성공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매우 복합적인 역사적 인물로 만듭니다.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주된 관심사는 그녀가 어떻게 두 개의 다른 문화를 능숙하게 다루며 그리스와 이집트 생활의 독특한 조합을 만들어냈는지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한 사람의 문화적 배경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외국인 조상을 둔 통치자가 어떻게 이집트 유산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역사에 영원한 인상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할. 1947년이라는 힘든 해에 영국령 인도 제국은 크고 폭력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국가로 분할되었습니다. 이 분할은 종교에 기반을 두었으며 대규모 인구 이동을 초래했습니다. 그 과정은 체계적이거나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영토 분할 결정은 성급하고 부실하게 계획되었으며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무시했습니다. 새로운 국경이 급하게 설정되자 주민들 사이에 큰 공포가 퍼졌습니다. 새로운 국경의 반대편에 남게 될 것을 두려워한 힌두교도, 시크교도, 무슬림들은 안전한 곳으로 서둘러 건너갔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했고 끔찍한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폭력 집단들은 도시와 마을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태운 기차조차 안전하지 않았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20만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추가로 1,4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치트린, 피델 카스트로에 대한 600건이 넘는 암살 시도 파헤치기. 쿠바의 전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는 일생 동안 많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를 살해하려는 계획이 600건 이상 있었다고 보고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불확실하지만 그의 목숨을 노린 많은 시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비밀정부 작전과 더 직접적인 공격이 포함되었습니다. 방법은 다양했는데 음식에 독을 타거나 잠수복에 유해한 곰팡이를 넣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저격 공격과 폭탄으로 그의 연설단을 파괴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시도 중 하나는 카스트로가 권력을 잡은 지 1년 후인 1960년에 일어났습니다. 중앙정보국 CIA는 그의 시가 안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넣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자본주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했으며 이는 강력한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반항은 그를 많은 외국 정부의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피델 카스트로는 천수를 누리고 90세의 나이로 자연사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강력한 경호, 충성스러운 지지자들 또는 단순한 행운 덕분에 이 모든 위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긴 생애 동안 피델 카스트로는 그를 해치려 했던 많은 적들을 성공적으로 피했습니다. 16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키에 대한 오해. 유명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키에 관해 흔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사망 당시 키가 157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단순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혼란은 그의 키가 비교에 사용된 영국 단위보다 더 긴 프랑스 단위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환산하면 나폴레옹의 실제 키는 약 110cm로 당시 프랑스 남성의 평균 신장보다 컸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은 영국 정치 만화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해학적인 효과를 위해 이 그림들은 의도적으로 그를 아주 작은 남자로 묘사했고 이는 잘못된 생각이 계속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키는 사소한 세부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흔한 오류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이는 실수와 편견이 얼마나 쉽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대중적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역사 기록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5위, 조지 워싱턴의 틀니.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새로운 국가의 유명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그의 리더십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심각한 치과 문제로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를 잃게 되었습니다. 1739년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치아가 단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자신의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명한 치과 의사인 존 그린우드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틀니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믿지만 이것은 대중적인 속설입니다. 나무는 사람의 입안에서 금방 썩기 때문에 실용적인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린우드 박사가 대통령을 위해 4세트의 틀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마뼈, 코끼리 상아, 심지어 사람의 치아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금으로 만든 기반판에 부착되었습니다. 그린우드 박사의 작업은 치과 기술의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이 맞춤 제작된 틀니 덕분에 워싱턴은 자신감 있게 대중 앞에 설 수 있었고 연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의 틀니를 정교하게 만든 복제품이 볼티모어와
뉴욕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 그의 삶의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4위. 정부가 한때 술의 독을 탔다. 1926년 미국 정부는 금주법 시대에 알코올 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고귀한 실험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는 공업용 알코올에 위험한 독극물을 첨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메탄올의 양을 늘리고 벤젠과 수은 같은 다른 독성 화학물질도 추가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사람들이 이 독이 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조치였고 끔찍한 실수로 판명되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정책은 음주를 줄이는 대신 사람들이 위험한 혼합물일지라도 구할 수 있는 어떤 알코올이든 찾으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의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1927년까지 뉴욕의 한 병원에서만 산러 한 명이 독이 든 술로 사망했고 사망자는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마침내 1933년에 금주법이 끝났을 때 피해의 전모가 명확해졌습니다. 정부의 독극물 프로그램은 의도치 않게 약 1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 어떻게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상기시키며 고귀한 실험의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13위. 자유의 여신상의 오해된 상징성.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은 항구에 서 있는 자유의 상징이며 종종 이민과 연관됩니다. 이는 많은 이민자들의 역사적인 입국 지점이었던 앨리스 섬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신상의 원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것은 처음에 계몽주의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신상은 지식을 상징하는 횃불과 미국 독립 기념일을 표시하는 명판을 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조각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과 양국 간의 우정을 기념하여 프랑스가 미국에 준 선물이었습니다. 여신상과 이민의 연관성은 에마 라자러스가 새로운 거상이라는 시를 써서 여신상 받침대에 놓이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의 시에서 여신상은 안전을 찾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어머니가 되었고 이는 여신상에 강력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역사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대중적 믿음이나 잊혀진 세부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역사적 이야기들이 종종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신중하게 연구하도록 격려합니다. 10위. 눈물의 길. 1830년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 시절 미국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남동부 주에 살던 미국 원주민 부족들을 자신들의 고향에서 떠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미시시피 강 서쪽의 새로운 땅으로 이주되었습니다. 이 강제 여정은 눈물의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의 매우 슬프고 수치스러운 부분입니다. 1830년의 법률인 인디언 이주법은 정부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동부의 목화 재배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더 서쪽에 있는 다른 땅을 제한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군에 의해 강제된 잔인하고 불공정한 이주였습니다. 체로키, 머스코기 크릭, 세미놀, 치카소, 촉토 부족의 사람들이 모두 이 강제 이주로 고통받았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음식, 물 또는 거처리 없이 끔찍한 날씨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굶주렸습니다. 여정 중에 4,000명의 체로키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강제 이주의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망자 외에도 이들 원주민 부족은 조상들의 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통적인 생활 방식도 잃었습니다. 11위. 러시머 산에 숨겨진 유산. 러시머 산의 땅은 미국 대통령들의 기념비가 되기 전에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라코타 수족 원주민에게 신성한 곳이었으며 그들은
이 산을 6명의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정부는 1868년 포트 레러미 조약에서 이 땅을 대수족 보호구역의 일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의 발견으로 많은 정착민들이 블랙힐스로 몰려들었고 미 정부는 이 지역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땅과 깨진 합이라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러시머 산은 잘 알려진 아메리카의 상징인 동시에 신성한 땅에서 쫓겨난 원주민들의 힘든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10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지식의 상실. 기원전 295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명령으로 놀라운 학문의 중심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은 세계 최고가 되도록 설계된 연구와 학문의 장소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당대의 가장 총명한 사람들을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문관인 팔레론의 데메트리오스에게 어떻게 유명한 사상가들을 도시로 데려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간단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세계 모든 지역의 책을 수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이 계획을 따랐고 이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에베소의 제노도토스와 같은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모여들었습니다. 제노도토스는 최초의 사서가 되었고 수천 개의 두루마리로 이루어진 인상적인 컬렉션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은 계속해서 소장품을 늘려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는 배들은 필사본이 있는지 검사받았고 발견된 모든 책은 도서관에 추가되었습니다. 그곳은 약 100만 개의 두루마리를 소장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는 그리스, 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사상가들의 저작물이 보관되었습니다. 중요한 과학적 발견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실험실과 의과대학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놀라운 지식의 중심지는 기원전 48년경 클럽파트라가 연루된 분쟁 중 화재로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복원 시도가 있었지만 알렉산드리아가 로마의 속주가 된 후 도서관의 중요성은 쇠퇴했습니다. 9위, 고대 로마의 배관 역사. 고대 로마인들은 도시의 상수도 시스템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들이 수도교를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그들의 가장 위대한 공학적 업적 중 하나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납과 돌로 거대한 파이프, 하수도, 수도교 네트워크를 건설했으며 이는 그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은 공중 보건과 위생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거대한 수도교는 인상적이었는데 먼 거리를 가로질러 인구 밀집 지역으로 신선한 물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로마시는 11개의 주요 수도교를 사용하여 공중 목욕탕, 분수, 가정에 물을 공급했으며 이는 깨끗한 도시를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또한 세계 최초의 주요 하수도 중 하나인 유명한 클로아카 막시마와 같이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하수 처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파이프의 납을 사용했고 이 물질의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은 아마도 광범위한 납 중독을 일으켰을 것이며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로마 제국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로마의 경험은 위대한 기술적 진보조차도 예상치 못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8위, 실패한 실험에서 부엌의 경이로운 발명품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흔한 주방 가전제품인 전자레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익숙한 장치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 놀랍고도 행복한 우연의 산물이었습니다. 70여 년 전 미국의 엔지니어 퍼시 스펜서는 자신의 회사인 레이시온에서 레이더 기술 실험을 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튜브인 마그네트론을 작동시키던 중 스펜서는 주머니에 있던 사탕이 녹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상한 사건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는 더 많은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험 결과는
완전히 새롭고 우연한 발명품이었습니다. 1947년 퍼시 스펜서와 그의 팀은 레이더 레인지라고 이름 붙인 최초의 상업용 전자레인지를 선보였습니다. 이 새로운 기계는 마이크로파의 힘을 이용해 음식 속의 물 분자를 진동시켜 음식을 빠르게 조리했습니다. 최초의 레이더 레인지는 매우 크고 비쌌으며 무게가 약 340kg에 달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자레인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가전제품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7위, 유럽의 마녀 재판.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하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의 시기는 대사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동물이 아니라 마녀라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사냥했습니다. 이러한 고발의 물결은 두려움, 미신, 그리고 강한 종교적 신념의 강력한 조합에 의해 야기되었습니다. 수많은 마녀 재판 때문에 이 시기는 때때로 불타는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 힘든 시대에 추정상 4만에서 6만 명의 사람들이 처형되었고 그들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마녀 혐의는 종종 매우 빈약하거나 완전히 거짓된 증거에 근거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다르게 행동하거나 사회 규범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고문은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데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요된 자백에는 악의 세력과 협력하고 해로운 마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단 고발되면 그들은 화형, 교수형 또는 수장형과 같은 끔찍한 처벌에 직면했습니다. 마녀 재판은 여성에 대한 큰 두려움과 편견으로 가득 찬 사회의 명백한 예입니다. 그것들은 대중적 공황, 불공정한 사법제도, 그리고 극심한 집단적 공포의 위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6위, 해적의 결코 화려하지 않은 삶. 이야기와 전설 속에서 해적들은 종종 숨겨진 보물을 찾아 광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용감한 모험가로 묘사됩니다. 이 대중적인 이미지는 바다 위에서의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해적의 실제 삶은 이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해적의 실제 삶은 어려움과 끊임없는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해적선에서의 생활은 신선한 음식과 안전한 물이 거의 없는 편안하거나 깨끗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한 괴혈병과 같은 질병이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 이 선원들에게 또 다른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폭풍, 전투, 난파에 직면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끊임없는 위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해적선은 종종 민주적이었고 선원들은 투표를 통해 선장과 다른 지도자들을 선출했습니다. 이것은 해군이나 상선의 엄격한 지휘 체계와는 매우 달랐으며 해적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물과 모험에 대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해적들은 바다에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종종 폭력적으로 또는 감옥에서 끝났습니다. 이 진실은 당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선택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적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흥미진진한 모험이 아니라 생존이 주된 목표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구독자 선정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크리지라는 조용한 마을에는 평범한 모습 뒤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역 아이들 사이에서는 불가사의한 약속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크게 두렵게 만드는 불문율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20가지의 특정하고 끔찍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의 목록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그 목록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삭이며 역사 수업 시간에 금지된 사실들을 언급한 후 사라진 존슨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역사적 진실과 관련된 비밀 단체와 이상한 사건들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금지된 목록은 잃어버린 문명, 잊혀진 제국, 그리고 공식 기록에서 삭제된 중요한 인물들을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록이 오크리지의 기이한 역사와 오래된 미스터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은 커져갔고 이 금지된 정보를 배우고 싶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 역사적 사실들이 과거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세상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위, 소빙하기. 소빙하기는 약 1003년부터 1850년까지 유럽의 추운 기후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살아낸 사람들에게 추위는 일상생활의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여름의 따스함은 오지 않았고 끊임없는 한기가 땅을 뒤덮었습니다. 길고 혹독한 겨울이 정상이 되었고 7월과 8월에도 갑작스러운 서리가 내렸습니다. 1600년대 동안 이 이례적인 추위는 수년간 지속되어 농작물을 파괴하고 광범위한 기근을 초래했습니다. 자연 세계는 힘든 장소가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극심한 추위로 죽었고 사람들은 새들이 얼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예술가들은 이 힘든 시기의 장면들을 그렸습니다. 조지 몰랜드의 그림 얼음 깨기는 얼어붙은 연못에서 물을 얻기 위해 강풍과 싸우는 한 가족을 보여줍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질병 또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기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추운 시기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따뜻한 멕시코 만류 해류가 약해졌고 화산 폭발이 더 많았으며 태양이 더 적은 열을 생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온난화되는 행성의 영향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가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빙하기는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 세계의 현재 온난화는 새로운 어려움을 제시하며 우리 행성의 섬세한 시스템을 신중하게 다루도록 격려합니다. 4위, 호주의 대다 에뮤 전쟁. 1930년대 호주는 대뮤 전쟁으로 알려진 이례적인 충돌을 경험했는데 이는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는 예상치 못한 적수인 거대한 에뮤떼에 의해 악화된 농업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번식기 동안 이 크고 날지 못하는 새들은 내륙으로 이주하여 서호주의 새로운 농장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한 농부들, 그들 중 다수는 전직 군인이었음, 은 호주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에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기관총으로 무장한 소규모 군부대를 파견하여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에뮤는 빠르고 회복력이 강해 군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표적이었습니다. 대중은 군의 실패와 새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분노했습니다. 대중의 항의에 따라 정부는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현상금 제도를 만들어 다른 해결책을 채택했는데 이는 에뮤 개체수를 관리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호주 역사의 이 기묘한 사건은 농지 관리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인간-동물 갈등의 복잡한 본질을 강조합니다. 3위, 1943년 벵골 대기근. 1943년 벵골 대기근은 인제렌자이의 명백한 예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식민지 인도에서 일어났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기근은 악천후나 흉작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 행정부가 만든 전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벵골의 노는 모든 사람을 먹일 만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일본의 침공을 두려워하여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식량 수송에 필수적이었던 배와 수레를 압수하고 파괴했습니다. 동시에 식량 공급은 지역 주민 대신 군대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쌀 가격이 급등하고 심각한 식량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기회에 대한 보고가 늘어났지만 구호 활동은 전쟁과 영국 관리들의 태만으로 지연되었습니다. 1943년 말이 되어서야
기근의 전무가 인정되고 대규모 구호가 조직되었습니다. 벵골 대기근은 식민 통치에 파괴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결정이 초래하는 인명 피해에 심각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2위, 교황 그레고리오 9세, 고양이에게 전쟁을 선포하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고양이에 대해 사랑에서부터 놀랍게도 증오에 이르기까지 강한 감정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특이한 예는 23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교회를 이끌고 고양이에 대한 기이한 캠페인을 벌였을 때 발생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한 아이디어는 교황의 명령을 완전히 따랐던 교황의 수사관 마르부르크의 콘라트에게서 나왔습니다. 콘라트는 사람들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알려진 미스터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고양이와 악마가 연관된 비밀 의식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문으로 얻어낸 이 의심스러운 진술들은 교황에게 행동할 명분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고양이, 특히 위협적으로 여겨졌던 검은 고양이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동물들이 사탄의 악령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침 33년과 철에셋 34년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추종자들은 대규모 고양이 학살을 조직했습니다. 교황의 공식 명령은 이 반려동물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악의 힘을 옮기는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기이한 믿음으로 인해 발생한 암흑기였으며 고양이처럼 우아한 생물조차 인간의 오류로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1위, 영어의 역사. 영어는 서기 450년경 브리튼 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앵글로 색슨족과 주트족의 언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언어는 수세기에 걸쳐 크게 변했습니다. 이 발전은 고대 영어, 중세 영어, 현대 영어라는 세 가지 주요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1세기에 프랑스의 노르만족이 영국을 정복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영어를 상당히 바꾸었습니다. 다음 단계인 중세 영어는 노르만족의 고대 프랑스어에서 많은 단어를 흡수했습니다. 이후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대에 언어는 또 다른 큰 변화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영어의 대가였으며 현대 영어의 형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1200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를 도입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현재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현대 영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역사는 영어가 항상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단어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언어는 살아있고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